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디스팅크트를 다뤘습니다. 디스팅크트는 어떤 컬럼에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을 사용할 때 디스팅크트를 사용을 하고 주의하실 점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팅크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디스팅크트는 셀렉트 문장에서 한 번만,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어요. 한 번만. 그리고 모든 컬럼들의 이름 제일 앞에, 그러니까 컬럼들 이름이 사용되기 전에 모든 컬럼들의 이름 앞에 사용을 합니다. 컬럼 이름들보다 먼저, 모든 컬럼 이름들보다 먼저라고 할까요? 모든 컬럼 이름들보다 먼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요. select 직책이 있고요. 직책이 있고 DEPT, NO 부서 번호가 있어요. 어디에서 검색할 거냐면 EMP 테이블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두 가지를 검색하겠다는 얘기죠. 직원 테이블에서 직책과 부서 번호를 출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전체 직원은 14명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14번까지 14명의 직원이 있고요. 첫 번째 직원은 2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클럭이고요. 직책이. 두 번째 직원은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세일즈맨. 세 번째 직원도 30번 부서에서 세일즈맨이. 자, 그러면 여기가 겹치죠. 그쵸? 이거는 같은 자료란 말이에요. 그쵸?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세일즈맨이다라고 하는 거는 겹치는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한 번만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디스팅크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클럭과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매니저는 부서 번호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잡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는 다른 자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클럭과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클럭은 다른 자료인 거예요. 클럭이라고 하는 잡은 같지만 부서 번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디스팅크트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디스팅크트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4개의 레코드가 몇 개로 줄어드냐면 9개의 레코드로 줄어듭니다. 20번 부서의 매니저, 10번 부서의 프레지던트, 10번 부서의 클럭, 30번 부서의 세일즈맨, 20번 부서의 어널리스트, 30번 부서의 매니저, 10번 부서의 매니저, 30번 부서의 클럭, 20번 부서의 클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스팅크트는 셀렉트 문장에서 한 번밖에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컬럼의 이름들보다 먼저 쓰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직원 테이블은 EMP죠.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와 직책. 이번 컬럼의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부서 번호와 직책을 검색하는데 중복되지 않는이라고 할게요. 중복되지 않는 부서 번호와 직책을 검색을 하는데요. 검색을 하는데 출력 순서는 부서 번호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부서 번호와 직책을 검색해야 되니까 디스팅크트를 쓰란 얘기고요.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오더 바이도 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간 더 드릴까요? 1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select를 하면 돼요. 무엇을 중복되지 않는이니까 distinct. 중복되지 않는 부서 번호와 직책. 부서 번호는 DEPTNO라고 되어 있고요. 직책은 job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서? 직원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린 정렬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정렬 순서는 order by. 무슨 순서로? 부서 번호 순서로 하기로 했죠. 그럼 부서 번호는 DEPT, N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10번 부서가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부서, 그 다음에는 20번 부서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엔 30번 부서가 출력이 됩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부서에는 클럭과 매니저와 프레지던트가 근무하고 20번 부서에는 어널리스트와 클럭과 매니저가 근무하고 30번 부서에는 클럭과 매니저와 세일즈맨이 근무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select, distinct from, order by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디스팅크트가 컬럼 이름들과 컬럼 이름들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스팅크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거 에러가 납니다. 에러 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쓰셔도 안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쓰셔도 안 돼요. 이런 문법 없어요. 이런 문법 없고 오직 한 번만 쓰셔야 돼요. 한 번만. 그리고 한 번만 쓸 때는 어디에? 모든 컬럼들의 제일 앞에 컬럼들보다 먼저 distinct. 그래서 select distinct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elect distinct.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써준다. 네. 언제든지 오더 바이는 원하는 순서대로 오더 바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선택된 컬럼들이 있으면 선택된 컬럼 이름을 가지고서 job을 기준으로 오더 바이를 해도 되고 DEPTNO를 가지고서 오더 바이를 하셔도 돼요. 되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주제가 조금 바뀔 거니까 자, 이번에 새 워크시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를 만드실 때에는 위쪽에 버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단축키는 Alt 키하고 F10 같이 하시면 돼요. 새 워크시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접속은 우리 스컷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컷 확인하시면 돼요. 테이블에서 데이터 검색.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저장부터 SQL 3번이라고 할 거고요. where라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자, 일단 우리가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했어요. 그죠?
용어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셀렉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프로젝션입니다. 이 용어들은 아주 중요한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용어들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끔씩 교재나 이런 데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테이블에서 원하는 컬럼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셀렉트 문장은 전부 다 프로젝션이고 컬럼들을 선택을 했죠. 컬럼별로 선택을 했어요. 컬럼별로 선택을 했고 셀렉션은요.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들을 검색하는 것을 sele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거를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EMP 테이블 같으면 뭐 입사일이 언제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80년, 81년, 뭐 87년, 82년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85년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 뭐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또는 뭐 샐러리가 뭐 한 달에 $1,000 이상을 받는 사람들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샐러리가 2,000 이상인 사람들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 그러니까 행들이 잘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가 선택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로우가 다 출력이 됐단 말이에요. DEPT 테이블에 레코드가 4개가 있으면 4개가 다 출력이 됐고 EMP 테이블에 14개의 레코드가 있었으면 14개가 다 출력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검색되는 레코드의 개수, 행의 개수가 잘리는 거예요. 왜 잘리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럴 때 selec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거는 selection을 어떻게 하느냐, 프로젝션이 아니라 selection을 어떻게 하느냐를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selection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select,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from,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where를 쓰시고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조건식. 그리고 만약에 그 검색된 내용을 어떤 정렬을 해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order by는 제일 마지막에. 항상 select 문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될 구문은 order by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select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from이에요. select from. 세 번째가 where고요. where가 없으면 바로 order by가 나올 수가 있고 where가 있으면 where를 먼저 써주고 order by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영어가 여기까지가 동사와 목적어예요. 무엇을 select, 선택해 주세요가 되는 거고요. 무슨 테이블에서 여기까지가 무엇을 검색해 주세요. 무슨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어순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럼들을 선택해 주세요.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출력할 때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where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어디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만약에 뭐뭐를 만족한다면 뭐뭐를 만족하는 곳에서 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할 때 where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어에서도. 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자, 직원 테이블에서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부서번호 4번 이름을 검색해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위에 제가 문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뭐 정렬해라 이건 없어요. 정렬해라는 없으니까 select from where만 있으면 돼요. select from where. 네, 별로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다 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SQL 문장을 만드실 때는요, 구조를 먼저 잡으시면 편해요. select from where. 이렇게. 순서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select from where.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쉬운 거는 뭐냐면 직원 테이블에서 이게 제일 쉬워요. 이건 어디에? from EMP.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건 이따가 만들어 볼까요? 부서 번호 4번 이름. 이거는 컬럼 이름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컬럼 이름들을 알아야 돼요. 부서 번호는 테이블을 이건 보셔야 돼요. 네. 옆에 이렇게 EMP 테이블을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컬럼 이름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EMP 테이블은 EMP NO, E-name, job, NGR, hire date, cell, com, DPT NO. 얘네들이 전부 다 컬럼 이름이에요. 그럼 이 컬럼 이름들을 보시면 부서 번호, DPT NO겠구나. 그 다음에 4번 번호니까 EMP NO. 그 다음에 이름이니까 E-name.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검색하는 순서는 저 순서대로 DPT NO를 먼저, 그 다음에 EMP NO를 두 번째, 세 번째는 E-na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건이에요.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 이거는 조건이 뭐냐면 DPT NO가 같아야 된다예요. 같아야 된다. 몇 번이랑 10번이랑.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게 자바랑 다른 점이에요. 자바랑 다른 점인데 오라클에서는 SQL에서는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실 때
등호 두 개를 쓰지 않고요. 등호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EMP 테이블 보세요. 자, 여기가 EMP 테이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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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자, 여기가 10번. 한 명이죠. 20번, 여기 10번, 30번, 20번, 30번, 20번, 10번. 몇 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클럭, 킹, 밀러라고 하는 3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클럭, 킹, 밀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클럭, 킹, 밀러.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조건식을 만드실 때에는 주로 조건 비교 연산자들이랑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비교 연산자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같으냐 다르냐라고 비교를 하실 때 등호 하나를 사용합니다. 같으냐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자바랑 똑같죠. 이건 자바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널인지 아닌지 비교하실 때는 is null 혹은 is not nul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is not null. 그 다음에 몇 개가 더 있기는 해요. 몇 개가 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자바랑 같아요. 다르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데 같다는 등호 두 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등호 하나를 사용합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널인지 널이 아닌지 비교하실 때는 널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is null. 널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is not null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SQL에서 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교 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 더 드릴까요? 연습 문제를 하나 더 드리면 이번에는 직원 테이블에서 수당이 있는 수당은 커미션이에요. 수당이 있는 직원들의 사번과 이름과 수당을 검색하시는데 출력 순서는 이름의 오름 차순으로 정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당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긴 한데 EMP 테이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 테이블을 보시면 자, 커미션이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300, 500, 1400, 0, 0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널은 받지 않는 사람들, 널이 아닌 거는 뭐 영원이더라도 이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까지 출력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이 좀 애매하니까 수당이 널이 아닌 이렇게 할게요.
같이 해볼까요? 일단 뼈대를 잡아보면은요. 이렇게 쓰죠. select 검색하겠다. 무엇을 from 무슨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을 만족하는 출력 순서는 order by. 자, 이게 SQL 문장의 순서예요. 항상 이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where가 from보다 먼저 나오면 안 되고요. order by가 where나 from보다 먼저 나오면 안 돼요. 항상 select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from 무슨 테이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where. order by는 항상 제일 마지막. 어떤 순서로 출력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직원 테이블에서 이건 뭐예요? from이에요. from. 그죠? 그러면은 emp 테이블에서 자, 수당이 널이 아닌 이거는 조건이에요. 수당이 널이 아닌 그죠? 이건 어디에? where에다 쓰시는 거예요. where에. commission이 is not null인 이렇게. 무엇을 검색해라? 4번과 이름과 수당을 검색해라. 이거는 뭐냐면 select예요. select. 4번과 이름과 수당을 검색해라. 4번이 뭐냐면 empno. 이름은 ename. 수당은 com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 순서. 출력 순서는 무슨 순서? ename. 이름으로 해라.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기본값이 오름차순이니까 ascending이라고 하는 건 생략하셔도 돼요.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출력 순서를 보면 앨런, 마틴, 터너, 워드 알파벳 순서로 출력이 되어 있죠. 알파벳 순서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4번은 뒤죽박죽이에요. 74, 76, 78, 7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파벳 순서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 부분을 보시면 널인 값들은 출력이 안 되어 있고 널이 아닌 값들만 출력이 되어 있어요. 되셨죠? 어렵지 않죠? SQL 자바보다 훨씬 쉽죠? 아니에요? 저는 항상 모든 거를 다 쉽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비교 연산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건문을 만들 때 비교 연산자랑 또 같이 많이 사용하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논리 연산자. 자바에서 and는 어떻게 썼죠? and? 이렇게 썼죠. 근데 오라클에서는 그냥 an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바에서 오어는 이렇게 썼죠. 그쵸? 근데 요거는 오라클 SQL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되죠?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기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not은 느낌표 붙였죠. no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는요. 비교 연산자는 뭐 그래도 자바랑 비슷한 것들이 좀 많고 약간 다른 점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요. 논리 연산자는 자바처럼 어떤 기호를 특수 기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and, or, no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얘네들은 키워드, 오라클에서 SQL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키워드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급여로 해볼게요. 직원 테이블에서 급여가 급여 컬럼은 셀러리예요. 급여가 2,000 이상인 직원들의 이름과 급여를 검색하시는데 이번에는 출력 순서는 급여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 이상을 받는 직원들 중에서 급여가 제일 많은 사람을 먼저, 급여가 낮은 사람을 나중에 이렇게 그 역순으로 출력을 해보면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잘 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순서를 딱 보시면 돼요. select 검색하겠다 무엇을 from 무슨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을 만족하는 출력 순서는 무슨 컬럼 순서로. 자, 이런 순서예요. SQL 문장을 만드실 때에는 자, 문제를 보면 직원 테이블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EMP 테이블에서 급여가 2,000 이상인 이게 뭐예요? where 조건이란 말이에요. 급여라고 하는 컬럼은 셀이잖아요. 셀. 그러니까 셀러리가 크거나 같다. 2,000. 이게 2,000 이상이란 얘기죠. 이상은 등호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리가 2,000 이상인 2,000보다 크거나 같은 그거나 같은 이름과 급여를 검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써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컬럼 뒤에는 쉼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을 구별하는 용도로만 컬럼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절대 끝날 때 여기는 절대 쉼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출력 순서 급여 내림차순이에요. 급여 내림차순이니까 셀러리 DSC 디센딩 이게 내림차순이죠. 실행해 볼까요? 6명이 있네요. 이 회사에는 전부 14명의 직원이 있는데 14명 중에서 급여가 2,000 이상인 직원들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고요. 6명 중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은 킹 5,000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원은 2,450 클락이라고 하는 직원입니다. 물론 더 낮은 직원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건이 2,0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연봉 짱, 연봉 킹 5,000 받습니다. 그죠? 네. 누군지 궁금하죠? 직책이 뭘까요? EMP 테이블에서 킹 한번 찾아보세요. 직책 뭔지. 킹. 직책? 프레지던트.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 사장님. 네. 제일 많이 받는군요. 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절대로 코딩하는 것 같지 않죠? 네. 영어 공부하는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역시나 직원 테이블에서 급여가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3,000 이상 그리고 4,000 이하인 직원들의 이번에는 좀 많이 할까요? 4번 이름, 직책, 그리고 급여까지 급여를 검색을 하시는데요. 출력 순서는 급여의 역시나 내림차순입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급여가 3천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요. 4천 이하라는 얘기는 급여가 4천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 연산자도 같이 쓰셔야 됩니다. and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도 같이 쓰셔야 돼요. 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기 위에 있는 결과로만 보면 3천 이상, 4천 이하는 2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포드하고 스콧이라고 하는 2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할까요? 2명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심심해서 이렇게 5명 나올 수 있게끔 2천에서 3천? 이거는 숫자만 바꾸면 되죠. 2천 이상, 3천 이하. 네, 자 이거 해볼까요? 아니면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자, 같이 해볼게요. select 무엇을 검색하겠다. from 무슨 테이블에서 where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출력 순서는 orde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어디에서 검색을 할 거냐면 우리는 직원 테이블만 검색을 할 거예요. 그렇죠? from emp 테이블. 자, 조건이 뭐죠? 급여가 2천 이상, 샐러리가 크거나 같다 2천. 그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3천 이하. 자, 그럼 여기서 and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샐러리가 3천 이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샐러리가 2천 이상이고 and 그리고 샐러리가 3천 이하인 이렇게 쓰셔야 돼요. 조건을 만드실 때. 우리 아마 그 자바에서도요. 자바에서도 if만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if 샐러리가 뭐 2천 이상이고 샐러리가 3천 이하인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바에서 할 때도 요렇게 두 개의 조건을 and로 이렇게 연결을 했었을 거예요. 아닌가요?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기억나시죠? 변수 이름을 다 써주셔야 돼요. 변수 이름을. 2천 이상이다. 3천 이하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따로따로 각각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오라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and로 연결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샐러리가 2천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조건이 샐러리가 3천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요. 자, 무엇을 검색하기로 했어요? 4번 검색하기로 했죠. empno. 이름을 검색하기로 했죠. 이 name. 직책을 검색하기로 했죠. 직책은 job이에요. 그리고 급여, 마지막으로 급여를 검색하기로 했으니까 셀. 그쵸? 그럼 select from where까지 끝났네요. 출력할 때 급여 내림차순. salary descending order. 문장 끝날 때는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0, 3000, 2900, 2800, 240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포드의 4번, 스캇 4번, 존슨 4번, 블레이크 4번, 클락 4번입니다. 그리고 포드의 직책은 어널리스트, 스캇도 어널리스트, 존슨, 블레이크, 클락은 전부 다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2000에서 3000 정도 받는 사람들은 분석가, 어널리스트거나 혹은 매니저, 관리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떠세요? 잘 되십니까? 자, 저희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여기에 뭐뭐 이상이고 뭐뭐 이하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하나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 좀 하고 where절만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 where salary가 between 2000 and 3000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결과를 줘요. 자, 이게 SQL에만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저기 자바에는 이런 게 없죠. 자바에는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게 없고요. 자, 이거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용하시는 방법은 앞 변수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between 숫자 and 숫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between A and B가 어떤 뜻이에요? 영어 공부할 때 저도 이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막 수거를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뭐 A와 B 사이에 이런 뜻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샐러리가 2000과 3000 사이에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영어랑 완전히 똑같아요. 샐러리가 2000과 3000 사이에 있으면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상이고 and 이하다 라고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between and로 바꿔 쓰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위쪽에서 여기를 등호를 없애버리면 3000인 사람들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3000 이하가 아니라 3000 미만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결과를 보시면 3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between A and B는 2000도 포함하고 3000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between A and B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얼마 이상이고 and 얼마 이하다 라고 하는 문장을 조금 간단하게 between A and B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